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버튼 옆으로 아이콘들 이것저것 있으니까 제가 그냥 몇 개만 더 한번 화면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나와져 있는 대로 화면에다가 이것저것 조금 배치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다 동일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예를 들어 버튼의 역할을 하면 그거에 맞게 배경이 조금 볼록한 디자인으로 보여진다거나, 입력받는 역할을 하는 인풋 계열의 컴포넌트는 플랫한 이미지로 보여진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아이콘들은 이렇게 이미지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디자인이 필요한 거는 컬러를 조금 변경해 가지고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화면을 하나 만들어 온 것 뿐인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다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얘네들이 내가 작업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서는 이 각각의 디자인 정보를 받아가지고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확실하게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금 다른 디자인을 보여줘가지고 받아오는 정보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리소스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한번 봐보면 해당하는 부분에, 맨 처음에 테마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테마가 넥사크로 테마와 테마 이렇게 두 군데로 잡혀져 있네요. 그래서 우선 저 테마가 뭘 의미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넥사크로 플랫폼에서 우리가 조금 명명하기 쉽도록 불릴게요. 테마라고 부르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디자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테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디자인 정보라고 하는 게 뭐 사용한 혹은 작성한 스타일 시트만 있다고 해가지고 디자인 정보가 오롯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스타일 정보만 있다고 해서, 스타일 시트 작성한 파일만 있다고 해서 오롯한 디자인 정보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한 아이콘이라던가, 내가 뭐 로고를 사용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디자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작성한 스타일 시트뿐만이 아니라 사용한 이미지 정보도 같이 있어야지 내 프로젝트의 디자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마라고 하는 녀석은 요 두 가지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내 프로젝트에 맞는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우리가 배포할 때 스타일 시트 파일 따로, 이미지 폴더에 있는 이미지 따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두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는 누구로, 테마를 줘가지고 배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디자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테마다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봤더니 테마가 하나는 넥사크로 테마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자, 그냥 테마라고 하는 영역이 또 있네요. 넥사크로 테마 영역에 봤더니 뭐가 되게 많아요. 그쵸? 되게 많아요. 그런데 봤더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확장자가 X 테마라고 하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보여지고, 테마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라고 확장자 없이 나와져 있는 녀석 하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디자인 정보를 보여주긴 하는데, 넥사크로 테마라고 하는 녀석은 테마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하고 이미지를 X 테마라고 하는 파일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스타일하고 이미지를 압축된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디자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두 녀석이,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 파일하고 이미지가 묶여져서 압축된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하고 스타일시트 파일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작성된 스타일시트 정보를 볼 수 없고 이미지를 어떤 거 썼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 해당 영역에서는 우리가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생성할 수가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그냥 디폴트라고 보여주는 테마 영역은 저 두 가지 정보가 분리된 형태로 나한테 노출되는 거 요거를 의미합니다. 자, 분리된 형태라고 하는 거. 자, 요거 한번 봐볼게요. 디폴트라고 하는 녀석의 앞에 로드 버튼을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스타일시트 확장자 XCSS예요. CSS와 이미지를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됐는지 이미지 못 썼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분리된 형태로 있어서 내가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영역에 디폴트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내재되어져 있는 디자인 정보인 디폴트가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누가 지금 현재 이 디폴트가 적용돼 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것이 정말로 적용되어져 있는지 확인은 우리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의 누구로 인바이러먼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바이러먼트가 가지고 있는 누구로 이 테마 아이디라고 하는 녀석으로. 그래서 적용된 스타일 시트에 대한 정보는 누구로 하느냐? 인바이러먼트가 바라보고 있는 누구로 테마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으로 확인합니다. 자, 테마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이 지금 어떻게 써져 있느냐? 디폴트에 여기 테마에 콜론 2개의 구분자로 해가지고 디폴트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문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콜론 2개의 구분자로 이어진 거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 요런 이름을 가진 폴더 안에 있는 뒤에 녀석이 적용되어져 있는 구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구조는요. 나중에 이미지가 연결되거나 혹은 화면이 연결된 거를 확인하는 속성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기억하실게요. 그래서 테마에 디폴트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누구로 테마 아이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져 있는 녀석이 요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저 디폴트 테마를 열어가지고 뭔가를 수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겠죠. 왜? 현재 지금 내 프로젝트에 적용된 테마를 내가 열어가지고 수정한다면 당연히 화면에 그 결과가 적용될 거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나는 디폴트 테마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마가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지금 프로젝트의 컨셉하고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뭐 컬러를 조금 변경한다거나 이미지 조금 바꿔서 쓰면 굳이 작업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 쓸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테마를 열어서 디폴트를 열어서 수정을 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프로젝트에는 적용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 진행하려고 툴 열었을 때 디자인이 그 먼저 프로젝트 디자인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디폴트로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내재되어져 있는 테마는 우리가 수정하거나 편집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원본 놔두고 내가 실제 작업할 때는 하나 카피해가지고 편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작업하시라고 하는 게 뭐냐? 내 프로젝트에 맞는 테마를 생성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프로젝트에 맞는 테마를 생성하는 거. 그러면 테마를 생성하고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테마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프로젝트에 생성된 테마를 적용해야겠죠. 요거 두 개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테마 생성하는 거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든지 이제 앞으로 새로 생성하는 것들은 뉴 아이콘 쓴다라고 그랬어요. 뉴 아이콘 뒤에 드랍 버튼 눌러보시면 자, 리스트 중에 세 번째 그룹에 테마 있습니다. 테마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우리가 깜빡거리는 커서의 위치는 당연히 테마 이름인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테마는요 프로젝트 이름하고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우리가 구분하고 배포하기 수월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우리 이름이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타이핑 하셔도 되지만 저는 조금 카피해 가지고 붙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로케이션은 말 그대로 이러이러한 테마를 어디에다 저장하겠냐 이거를 확인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비활성화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이 저장 경로를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냥 두시고 제 화면 하나 보실게요. 우리가 경로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 자, 타입 디피니션의 서비스에서 봤습니다. 서비스 그룹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추가하거나 편집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거는 유저 영역에서 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굴 봤냐면 자, 서비스 그룹 상단에 리소스 서비스를 봤어요. 자, 여기에서 리소스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 없이 자, 비활성화되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리소스 서비스가 뭐냐? 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생성하는 것이 어느 위치에 있다. 리소스 익스플로어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걔네들에 대한 경로 정의가 이 리소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아까 프로젝트 우리 위치 찾아가 보셨을 때 폴더의 리스트 중에 언더바 리소스라고 하는 녀석 여기 안에 지금 경로가 잡혀져 있는 녀석들이 보여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넥사크로 테마 경로는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리소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집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해당 영역, 편집 영역에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테마는 항상 어디 있을 거냐? 리소스 언더바 안에 해당하는 테마 영역 안에 들어가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작업이 끝나서 배포할 때도 다른 사람한테 테마를 받을 때도 항상 이 경로에 해당하는 영역에다가 붙여주거나 여기에 있는 거를 폴더체 카피해서 넘겨주거나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테마를 배포해가지고 내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도 반드시 해당 경로 안에 두 가지 정보 같이 가지고 있는 폴더체로 이거 열어보면 확인했던 것처럼 이미지하고 스타일시트 파일, XCSS에 저희 스타일시트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반드시 경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배포나 적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작업하고자 하는 것이 리소스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경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저장해가지고 피니시 마무리하시면요. 당연히 어디 생길 거예요? 테마 밑에 이렇게 내가 만들어진 녀석이 확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테마를 생성했어요. 자, 테마는 새로 생성을 하든 원래 가지고 있든 반드시 스타일하고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새로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내용 받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내용을 들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여기에다 작업하려고 해당하는 테마를 오픈해서 작업을 백날 한들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우리 프로젝트가 바라보고 있는 인바이러먼트 정보는 누구기 때문에?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한테 테마를 받아왔다고 해서 해당 경로에 맞춰가지고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뭘 보셔야 되냐? 테마 아이디 정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프로젝트는 계속 디폴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로 바꿀 거냐? 내가 생성한 테마로 변경할 거예요. 뒤에 드랍 버튼 누르시면 그 리소스 영역 안에 있는 테마 폴더 리스트에
항목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여기에서 그냥 선택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택해서 변경하실 건데 우리가 정말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두 가지만 조금 기억하실게요. 화면의 컬러가 지금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탭 페이지라고 써져 있는 녀석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루 계열의 컬러로 되어져 있었던 거 조금 기억하시고, 자, 정보 변경합니다. 그래서 바꿔만 주시면 바꿀 건지 물어보고요. 예스 누르시면 테마는 변경된 거예요. 그런데 화면에 변화가 없죠. 자, 그거는 한번 봐볼게요. 인바이러먼트 끝에 자, 이렇게 별표처럼 붙여져 있는 거, 이거는 나중에 화면에서도 볼 수 있고 테마를 오픈했을 때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변경을 했으나 아직 툴에서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저장 한번 해보시면 이제 프로젝트에 변경된 정보가 반영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블루 계열하고 배경이 흰색이었는데 달라집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변경된 상태로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진짜 디폴트 테마의 내용이 내 프로젝트하고 맞아서 조금 편집해서 쓰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테마를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적용했더니 보시다시피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테마를 새로 만들었을 때 받아오는 기본 디자인 정보가 디폴트는 아니라고 하는 거. 다른 정보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진짜로 디폴트로 사용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자, 위에 넥사크로 테마 영역을 봅니다. 봤더니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안드로이드도 있고 디폴트도 있고 뭐 iOS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을 이 영역 안에서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 저 리스트 자체를 활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여기에 있는 디폴트의 내용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거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진짜로 편집해서 쓸 건지를 물어보고요. 만약에 yes를 누르면 얘를 편집해서 쓸 수 있는 경로가 돼가지고 카피돼서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 자, 이름 동일해서 저 리네임 할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편집하거나 우리가 체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디로 얘가 카피돼서 넘어온다? 테마 영역으로. 그래서 넥사크로 테마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는 우리가 작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영역에서 카피해가지고 와가지고 작업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가지고 카피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카피도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카피해서 쓰실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만든 거 말고 3개가 2개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저는 인바이러먼트 뒤에 보시면 봤던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가 펼쳐지겠죠. 저 리스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마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화면에서만 이제 변경된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체크를 했어요. 그렇죠? 화면에서 디자인이 뭐 블루 계열이 어떻게 변경됐습니다.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번 실행해서 보면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넥사크로 플랫폼에 작성된 소스는 바로 실행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제너레이트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 환경 세팅이 필요하죠. 뭐 웹서버가 실행돼야 되고 그런 것들 뭐 많이 쓰시는 거 톰캣이라던가 JDK 이런 것들. 그런데 현재 지금 교육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고 세팅이 되어져 있는지도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은 간단하게 내재되어져 있는 로컬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해당하는 정보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코드를 바로 실행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브라우저도 확인할 수 있게끔 변환을 하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 우리가 요거를 제너레이트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변환된 산출물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기본적인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관심 없으셨겠지만 우리 아웃풋 영역에서는 저장함과 동시에 변환된 산출물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산출물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그 경로를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어야겠죠. 해당 경로는 자, 툴에 있습니다. 옵션에 가지고 있는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항목에서 제너레이트 패스가 내 산출물이 떨어지는 거. 요거 마찬가지로 건드리지 않으면 자, 우리 맨 처음에 잡아줬던 내 문서 경로 잡고요. 제가 한번 그 경로 찾아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경로 안에 내 프로젝트명과 동일하게 이렇게 산출물이 떨어져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시려고 보실 때는요. 여기 아이콘으로 그냥 간단하게 접근할게요. 돋보기에 번개 모양 그려져 있는 것처럼 생긴 아이콘 큐뷰 눌러보시면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프로젝트는 디바이스가 스크린 정보가 데스크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지만 나중에 뭐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있는 프로젝트에서는요. 정말 내가 실행해서 볼 게 어떤 건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 브라우저 선택하는데 눌러보시면 어찌됐건 간에 넥사크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브라우저는 넥사크로에 내재되어져 있는 환경, NRE 환경이라고 저희 표현합니다. 요거는 이제 설치하셨을 때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버전별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선은 그럼 넥사크로가 가지고 있는 거 선택해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로 띄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다른 웹브라우저로 띄어서 보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 밑에 있는 브라우저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서버, 로컬에 가지고 있는 웹서버 활용한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세팅되어져 있는 정보대로 내가 해야 된다. 뭐 톰킷이 돌아가고 이런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동으로 로컬 웹서버로 떨어지는 거 변경하셔야 되죠. 웹서버로 변경하시고 해당 정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제너레이트 경로에서 봤던 정보 여기에다가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확인하고 어떤 걸 눌러서 변경하는지 정도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보면 해당하는 브라우저로 적용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제너레이트 변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화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화면이 지금 XFDL의 XML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게 자, 해당 코드 변환되는 것이 이렇게 바뀌죠. 화면은 그렇고 디자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마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테마는 우리가 만든 테마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XCSS라고 하는 넥사크로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시트 파일과 이미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우리 코드 못 알아들어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합니다라고 하는 건 CSS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정보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테마가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브라우저에 맞게끔 그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변경돼서 CSS 파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크롬을 선택하면 그거에 맞는 테마 파일 불러와서 나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IA로 실행을 했는데 디자인이 화면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너레이트 됐을 때 기본 스타일 시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각자의 브라우저별로 산출물이 떨어지는 건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옵션의 제너레이트 항목의 밑에 자, CSS 부분 봐볼게요. 여기 브라우저별로 우선 나오는 겁니다.
select done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각각의 브라우저에 맞게끔만 산출물로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력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변환하실 때 그거 불러오셔야 돼요. 선택 변경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막 버전별로 디자인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툴에서 보는 것과 브라우저별로 디자인이 다르게 보여지는 게 있죠. 브라우저 영향을 받는 거, 우리 보편적인 거, 폰트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주력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반드시 디자인을 화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동일하게 나오는지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어떤 건지 보시고 기본적으로 선택된 브라우저에 그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옵션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편집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제너레이트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브라우저의 선택 여부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연결되어져 있는 테마에다가 작성을 해보고 편집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자, 프로퍼티 영역 한번 봐볼게요. 프로퍼티 영역 보시면 기본적으로 타이틀이라고 이름 써져 있는 거 밑에 창이 하나 크게 보여집니다. 저는 요거를요 쉽게 접근하면 셀렉트 창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지금 화면에서 선택된 게 어떤 건지 나한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창인데 뒤에 드랍 버튼 눌러보시면 화면에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한 리스트 보여지고요. 선택하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셀렉트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여기저기 뜨문뜨문 컴포넌트를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얘 선택하지 않아도 제가 클릭하면 바로 컴포넌트 선택되는 게 변경 확인이 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이제 화면들을 구성하면 겹쳐져 있을 거고 겹쳐져 있는 거에 예를 들어서 뭐 테두리라던가 배경에 대한 디자인이 없으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 기억해 두실게요. 그리고 그 밑에 아이콘 보시면 앞에 두 개는요 소트 방법입니다. 그룹으로 볼 건지 알파벳으로 볼 건지 교육은 그룹으로 보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져 있는 아이콘 중에서는 맨 처음에 툴팁 프로퍼티라고 뜨는 것만 우리는 확인할 거고요. 나와져 있는 이닛이라던가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은 개발할 때 사용하는 속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창이 하나 있는데 오늘 교육에서는 우리가 뭐 다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많이 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속성만으로는 디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의 속성도 조금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어느 그룹의 어떤 속성인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대충 입력하셔가지고 걸러줘도 확인하시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요거 필터링 되는 창도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져 있는 속성들 리스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많이 접근해서 반드시 오늘 알고 가야 되는 속성이 누구냐? 스타일 그룹인데 지금 제가 버튼을 선택했어요. 자, 버튼에 내가 디자인은 안 했지만 배경 컬러는 뭘 썼고 폰트는 뭘 썼는지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그룹으로 가봅니다. 그랬더니 해당하는 그룹에 나와져 있는 속성 옆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밸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절대로 컴포넌트를 직접 선택해서 툴에서 직접적으로 스타일 값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테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 파일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변경하시지 직접적으로 화면에 하드 코딩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 번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다 선택해보고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지금 스타일 그룹에 나와져 있는 이 속성명은요. 우리가 진짜로 스타일 시트에서 사용할 속성명하고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개발자가 스크립트로 접근하는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명이지 우리가 스타일 시트에서 쓰는 속성명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뭔가를 변경할 게 아니고 진짜로 걔가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만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자, 프로퍼티 창에도 보시면 탭이 밑에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컴퓨티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녀석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속성 리스트 값들이 우리가 스타일 시트에서 보는 속성명 그 쓰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속성의 리스트를 보면 익숙한 이름도 조금 있고 아니면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스타일의 이름도 있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웹 표준, 그러니까 CSS3 표준에 맞춰가지고 작성하는 거를 저희도 기본 원칙으로 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 우리는 편집기가 여러분들이 웹에서 작업하실 때는 각자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손에 익은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겠죠. 어텀을 쓴다거나 썸마일을 쓴다거나 노트 플러스를 쓴다거나 이러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편집기가 툴 안에 들어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툴에 조금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변경되는 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기본적으로 표준을 준수하고 화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처리 방식을 사용하지만 툴 안에 들어가져 있는 기본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속성의 리스트를 보면 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 위로 보시면요. 뭐가 있느냐? 프리벤더로 넥사라고 하는 프리벤더가 붙어져 있는 속성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이것들이 저희 약간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아서 넥사크로에서만 사용되는 속성명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프리벤더 넥사로 구분해 놓은 건데 만약에 인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보더, 패딩, 얼라인 이렇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 썼던 웹에서의 디자인 스타일리스트 속성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입력할 때 보더만 여기 나와져 있는 거 보더만 입력해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타일리스트에서 입력하실 때는 이 속성명을 다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웹에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 이제 넥사크로에서 처음에 스타일스 작성했을 때는 어떤 이름을 가진 속성이고 어떤 문법으로 써야 되는지를 한 번 정도는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이라던가 속성이 아예 듣도 보도 못한 거 써보지도 않는 문법을 쓰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툴에서 맞춰야 되는 문법에 반드시 있습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컬러를 표현할 때 웹에서는 반복되는 컬러는요, 그냥 세 자리만 입력해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반복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6자리를 입력해야 되는 거. 요런 것들,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얘네들은 문법은 어떻게 쓰는지는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5호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편집기를 이용할 때 처음에 설명드릴게 그러니까 각각의 스타일 속성을 어떻게 쓰느냐 요거를 한번 보실 건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누구로 설명드릴 거냐면 버튼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컴포넌트 이것저것 선택을 해볼 테니까 스타일 여기 속성의 리스트 길이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하는 거 보여주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 컴포넌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스타일 속성이 당연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컴포넌트가 하는 역할 기능에 따라서 지원되는 스타일 속성도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든 속성을 지원받는 컴포넌트로 이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 버튼입니다. 버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이해하시면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거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거 빠지고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여러분들이 그려볼 컴포넌트가
거의 버튼밖에 없어요. 왜? 쟤를 기준으로 인제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서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속성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빌려서 설명드린다라고 이해를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하실 거냐? 우리 프로젝트가 바라보고 있는 테마 누굽니까? 생성하신 테마. 그 테마를 오픈해 가지고 이제부터 편집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살펴볼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세팅까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오후에 본격적으로 변경해 보고 실습하실 때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가 하나 생성이 됐고 지금 environment가 해당하는 테마를 바라볼 수 있게끔 자 요렇게 세팅된 상태로 되셔야지만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혹시 안 되신 분들은 뭐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질문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바로 질문하기 좀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 시간 끝나고 우리가 점심시간 가질 거예요. 제가 채팅창은 계속 확인할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안 됐는지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